촬영에 대한 부분이 좀 큽니다. 그 촬영, 특히 다큐멘터리 촬영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보면 어, 다큐멘터리란 것이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어떤 대상이나 인물에 대해서 감독 또는 촬영 감독이 해석하는 부분이겠죠. 그 해석이란 부분이 절대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해석이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의 진실이지 전체의 진실이나 아니면 예, 절대적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개인적인 주관적 진실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란 부분의 관점에서 촬영을 좀 접근해 보면요. 제가 한때 한 번은 LA 갔을 때 게티 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잔 로렌츠 베르니니의 초대전이 있었는데 그 특별하게 그 인물들에 대한 흉상전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조각된 여러 인물들을 보는데 뭐 제가 좀 놀랬던 부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조각상들하고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초상화나 조각들이 흉상들이 그 사진을 대체하는 그런 느낌들이 강했었는데 그래서 좀 딱딱하게 어떤 그 사람의 세밀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굳어 있고 좀 근엄하고 고정된 듯한 느낌인데 베르니니의 좀 작품은 뭐 뭔가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바라보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때로는 마치 말을 걸 듯한 느낌의. 근데 그 베르니 그 브로셔를 사서 읽어보니까 베르니의 좀 특징 중에서 하나가 사전에 의뢰인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산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최대치를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그 묘사를 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들은 의뢰인을 많이 부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제스처와 그 의상만 세팅이 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베르니니가 추구했던 부분들은 이 사람의 그 많은 일상 속에서 한 장면인데 그 장면이 딱딱한 대리석으로 포착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디테일한 세밀한 이 모습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많은 표정과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쪽으로 목표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소통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됐었죠. 근데 뭐 그 베르니니 작품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 보면 대리석인데 불구하고 예컨대 실로 이렇게 바느질을 한 그 자국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실땀이 길고 어떤 건 짧고 그런 디테일까지 살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뭔가 이 살아 움직인 듯한 그런 묘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또 그 사람의 강렬한 단면들도 드러냈다는 점에서 촬영에서 우리가 좀 중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딱딱하고 디테일하고 작가의 어떤 해석이 안 들어가 있는 증명사진 같은 게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다이렉트 시네마적이랄까요? 이렇게 있는 사실만을 개입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방식이 다이렉트 시네마적인 접근이라면 시네마베리 때는 해석이 깊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바라본 의뢰인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의 선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주관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이렉트 시네마적인 게 의미가 없고 시네마 베리테적인 게 의미가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소통의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다이렉트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파리 같은 묘사를 하죠. 그 내가 그 어떤 커뮤니티나 대상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또 나의 해석도 최소화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본질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접근들이 훨씬 더 유효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다큐멘터리 측면으로 소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누군가의 누군가의 해석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보다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 감정이입도 쉽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시네마는 오랫동안 하나의 전통으로서 계속 유지되어 갈 거고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지만
소통력에 있어만큼은 시나베트의 장점들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나왔던 브래드 와이즈만의 어떤 뉴욕 라이브러리에서 본다면요, 거기서 타이트한 샷들을 거의 보기 힘들죠. 예컨대 제가처럼 뭐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카메라가 더 들어가고 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촬영 감독이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강연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거의 같은 사이즈로, 뭐 웨이스트 사이즈나 풀샷 정도로 계속 내용을 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떤 편집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데, 대단히 드라이하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되게 조금 둔감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 안에 어떤가를 선택적으로 관객들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의 표정이 저렇구나,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렇구나, 저 사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보다 참여를 해서 영화를 완성할 수 있다 할까요? 그 시네마 베리 때는 자기 주관적 해석이 상당히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석해, 이 부분에서 아주 주관적인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시사라 하더라도, 시사적인 어떤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관적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인물의 경우에서는 더할 나위 없죠. 굉장히 주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객관적인 이야기 아니야 하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해석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해석의 주체란 것은 다양하기 어렵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그룹이라면 한 그룹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주관적인 것이 어떤 설득력을 가지는가가 중요하고, 결국 관객들의 마음에서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서 우리가 강박적으로 가지고 있는 객관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내려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CCTV랄까요? 어떤 미학적 접근이 이런 게 배제되어 있고 모든 각도에서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되겠지만, CCTV 자체를 예술 작품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예술에 대한 어떤 정의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의는 어윈 에드먼이라는 철학자예요. 예술과 인간이라는 책도 쓰고 한 분인데, 이분이 표현했던 것이, 예술이란 것은 작가 개인의 경험을 자기의 언어로 강조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이다. 그건 자기의 경험이란 게 간접적일 수도 있고 직접적일 수도 있고요. 또 그걸 자기의 언어라는 건 스타일이란 말이겠죠. 나의 스타일로 강조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명료한 게 플롯적인 거라든지 이야기적인 핵심이 뭔데 라는 것들을 클리어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다 펼쳐놓고 관객들한테 보라는 민주주의적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예술이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주관성과 거기에서 확장을 해보면 약간의 독자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본다고 도그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들을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는 저희 생각일 뿐이에요.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예술적 관점에 있어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러분한테 절대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강조하고 명료한다는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계속 주제하면서 어떤 촬영이든 편집이든 기획이든 이 단계에서 하나의 화두처럼 두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